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최고의 부자 삼촌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공부방을 사겠다고 합니다. 야, 그 방 어차피 춥고 정리도 안 되어 있잖아. 내가 100조 원 줄게. 그 돈으로 너 맛있는 거 사 먹고 평생 놀아. 대신 그 방은 이제 내 거야.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대박. 하고 바로 도장을 찍으실 건가요? 아니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방을 왜 팔아? 라며 화를 내실 건가요? 실제로 이런 황당한 제안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극의 거대한 섬 그린란드입니다. 사건은 불과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던집니다.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 덴마크랑 협상 좀 해봐. 처음엔 다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진심이었죠. 사실 미국이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46년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는 당시 돈으로 1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제시하며 공식적으로 팔아라고 제안했었죠. 왜일까요? 그린란드는 국토의 80%가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그 아래에는 천연가스, 석유, 그리고 히토류 같은 미래 자원이 가득 묻혀 있거든요. 게다가 북극 항로의 길목이라 군사적으로도 황금의 땅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나 중국보다 먼저 이곳에 깃발을 꽂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사고 파는 부동산이 아니다. 덴마크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수백조 원의 돈뭉치보다 국가의 자존심과 그린란드 주민들의 정체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던진 이 달콤한 유혹 혹은 강력한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험난한 가시밭길을 택한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미국 시민이 되면 세계 최강국의 보호를 받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풍요로워질 텐데 왜 그들은 미국주 스테이트가 되는 대신 가난한 독립을 선택했을까? 오늘 인포큐브에서는 미국의 제안을 발로 차버린 7곳의 기막힌 사연을 파헤쳐봅니다. 세상을 보는 6개의 시선. 지식의 완성 인포큐브 렛츠고. 첫 번째 사례 해방군인 줄 알았더니 정복자? 필리핀.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우리와도 가까운 필리핀입니다. 때는 1898년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이긴 뒤 단돈 2천만 달러의 필리핀을 통째로 넘겨받습니다. 당시 필리핀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와, 자유의 나라 미국이 우리를 스페인의 압제에서 구해줬어. 이제 우리도 미국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건가? 하지만 웬걸요? 미국은 필리핀을 독립시켜주는 대신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아버립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나가라. 며 총을 들고 싸웠죠. 무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처절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필리핀은 미국의 5첫 번째 주가 되어 미국 시민권을 얻는 길. 대신 피를 흘리며 싸워 1946년 완전한 독립을 쟁취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속해 있는 게 유리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길을 택한 겁니다. 두 번째 사례에 잘 익은 사과를 거부하다 쿠바.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섬나라 쿠바는 더 드라마틱합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쿠바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바는 나무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잘 익은 사과 같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손에 들어올 거다. 실제로 미국은 쿠바의 설탕 농장, 카지노, 호텔을 싹쓸이하며 사실상 쿠바를 미국의 거시처럼 썼습니다. 하지만 1959년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나타나 혁명을 일으킵니다. 미국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 건 이제 끝이다. 우리 땅은 우리 국민의 것이다. 쿠바는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인해 수십 년간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도 말합니다. 배고픈 자유가 배부른 노예보다 낫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정말 이상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도 있고 미국 여권도 쓰는데 정작 대통령 선거에는 투표를 못하는 기묘한 곳. 바로 푸에르토리코입니다. 이들은 왜 100년 넘게 미국의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걸까요? 과연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미국인이 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독립하고 싶어 할까요? 자, 필리핀과 쿠바의 뜨거운 자존심을 보셨나요?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하고 미묘한,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나라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의 100년째 썸만 타는 중, 푸에르토리코. 미국 지도를 봐도 세계 지도를 봐도 참 애매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푸에르토리코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을 가집니다. 미국 여권을 쓰고 미국 본토로 이사가는 것도 자유롭죠.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인데 미국 대통령을 뽑을 투표권이 없다고? 네, 사실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정식 주 스테이트가 아니라 자치령이라는 애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수십 년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럴 바엔 정식으로 5첫 번째 주가 되어서 복지 혜택도 다 받고 투표도 하자.
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안 돼. 축가되면 우리의 소중한 스페인어와 라틴 문화를 다 잃어버리고 미국에 흡수될 거야. 라며 반대합니다. 결국 돈과 실리냐, 민족의 정체성이냐를 두고 100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기묘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부자 삼촌 집에 들어가 살지 아니면 가난해도 내 집을 지킬지 아직도 고민 중인 조카 같은 상황이랄까요. 네 번째 사례의 거실 한복판을 내어준 파나마. 이번엔 지도를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길목 파나마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파나마 운하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미국은 배들이 대륙을 빙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파나마 땅 한복판을 뚫어 운하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파나마의 독립을 도와주는 대가로 운하 주변 땅을 영원히 빌리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파나마라는 나라 한가운데에 미국법이 지배하고 미국 깃발이 날리는 땅이 길게 가로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내 집 거실 한복판을 남의 집 땅이라고 선을 그어놓은 꼴이죠. 파나마 사람들은 이 두 동강난 국토를 보며 수십 년간 울분을 삼켰습니다. 결국 1999년의 마지막 날 끈질긴 협상 끝에 운하의 소유권을 완전히 되찾아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핵심 전략 요충지를 다시 뺏어온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주권의 승리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우리도 부자지만 당신들과는 달라요 캐나다. 여러분 캐나다 사람들에게 너희 미국이랑 거의 비슷하잖아? 그냥 합치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아마 10중 8구는 아주 불쾌해할 겁니다. 사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캐나다를 탐냈습니다. 북미 대륙은 우리가 다 먹어야지 라며 군대를 보내 침공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캐나다는 영국의 전통을 지키며 미국과는 다른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캐나다인들이 미국인이 되길 거부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회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돈 많으면 최고지만 아프면 파산하잖아. 우리는 조금 덜 부자여도 모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과 안전한 사회를 지킬 거야.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말을 써도 삶의 철학이 다르면 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캐나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나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해지지 않나요? 미국은 왜 자꾸 남의 땅을 사려고 하거나 자기네 시스템으로 들어오라고 꼬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미국은 싫어 라고 외치며 지키려고 했던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미국. 시민권의 뒷면과 그들이 끝내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이유 4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왜 이 나라들은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걸 거절했을까요?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인포큐브가 분석한 거절의 이유 4가지를 딱 정리해드립니다. 투표권 없는 2등 시민의 공포.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의 함정입니다. 푸에르토리코나 괌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미국에 축가되지 못한 채 영토로 남으면 미국 시민권은 주지만 대통령 선거권은 주지 않습니다. 의무는 다하는데 권리는 없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굴욕이죠. 그들은 이른바 미국인인 2등 시민이 되느니 가난해도 내 나라의 1순위 주권자가 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아프면 파산한다. 의료와 사회 안전망의 차이. 특히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이 질겁하는 포인트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지만 의료비 때문에 개인이 파산하는 일이 빈번한 나라기도 하죠. 반면 캐나다나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들은 국가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강력한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되어 부자가 되는 것보다 아플 때 걱정 없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가치관의 차이가 이들을 갈라놓은 겁니다. 동화라는 이름의 문화적 소멸. 미국은 거대한 용광로 멜팅 파트 같은 나라입니다. 들어가면 모두가 미국인이 되어야 하죠. 하지만 푸에르토리코의 스페인어, 필리핀의 고유한 역사, 아이슬란드의 독특한 북유럽 문화. 이들에게 문화는 목숨과도 같습니다. 미국 첫 번째 축가되어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미국식 교육을 받는 순간 수천 년 이어온 우리의 혼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멈춰 세운 거죠. 우리 땅이 전쟁터가 될 순 없다. 마지막은 아주 현실적인 안보 문제입니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필리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미국 영토가 된다는 건 적대국 러시아, 중국 등의 제1순위 타격 목표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국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전쟁의 포화 속에 사느니 중립적인 위치에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냉정한 계산이 깔려있는 겁니다. 결론,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7곳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은 여전히 미국 예외주의 즉 미국식이 세계 최고이며 모두가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돈과 경제적 풍요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는 걸 이 나라들이 몸소 증명해 보였죠. 더 부유한 삶을 위해 여러분의 이름과 언어 그리고 자유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인포큐브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선택이 가장 공감 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큐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